버추얼 파일 시스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스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교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에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1985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다이버스 파일 시스템 타입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허락한다. 다이버스 스페시픽 파일 시스템들을 다양한 서로 명세가 다른 파일 시스템들을 허락한다. to coexist 상호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in a file tree. 그러니까 파일이 있는데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공존해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저것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그 개념입니다. Isolating all file system dependencies in pluggable file system modul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모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isolating, 그러니까 independent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의존적인 것을 독립적으로 해준다. 이제 그렇게 되는 개념이고요. 플러거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이걸 하게 해주고 저걸 사용할 때는 저걸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플러거블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를 하나 달게 되면 거기에는 그것을 포맷을 하게 되면 디스크로 포맷을 하게 되면 맨 앞에 512바이트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해서 마스터 부트 레코드 가 512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4개까지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션들의 주소라든지 어떤 게 액티브 파티션이다, 어떤 게 부트 파티션이다, 그런 게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구조에서 파일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파티션입니다. 4개의 파티션이 있다 하면 4개의 파일 시스템,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션 위에 지정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다른 파일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그때 접근할 때마다 교대로 거기에 맞는 접근하는 펑션들로 선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FS다, FFS다, LFS다 이렇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다 하면 각각의 이제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들을 접근할 때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사용자가 해당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아까도 말했듯이 1985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사가 도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 디스크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디스크 내에 파일 시스템이 위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에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부트 블럭, 슈퍼 블럭, 아이노드 블럭, 그리고 데이터 앤 디렉토리 블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이밍 룰이,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DV 밑에 하드디스크 A 첫 번째 거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면 그 하드디스크 하나를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파티션 4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파티션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3개로 이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 이하로 만드는 거니까 프라이머리 파티션 구성이 이와 같다고 할 때
넘버링을, 번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DV 밑에 아까 그 하드디스크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 뒤에 1, 2, 3 이런 식으로 HDA가 어떤 하나의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파티션들은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를 하나 붙인 것처럼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HD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A였는데 지금 이제 B가 되었죠. 요거는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붙일 때고 USB 하드디스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SATA 타입의 그 하드디스크를 붙일 때는 H가 아니라 앞이 H가 아니라 DV 밑에 SDA, SDB, SDC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밍 룰들은 그 시스템 매뉴얼을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리눅스 매뉴얼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STA를 쓰기 때문에, SATA를 쓰기 때문에 SATA나 USB를 쓰기 때문에 SDA, SDB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파티션은 부트 블럭, 슈퍼 블럭, 아이노드 블럭, 디스크 블럭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봤던 그 동그란 드라이브, 동그란 그 디스크 드라이브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요 하나가 디스크 드라이브, 하나가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인데, 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게 의미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이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사이즈랑 상관없이 이제 두었는데, 맨 앞에 오는 게 마스터 부트 레코드입니다. 51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512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512바이트의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는 이 파티션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파티션의 시작 주소라든지, 또는 어떤 액티브 파티션이다, 또는 여기 이 파티션이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MBR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512바이트의 내용에는 그 부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티션의 프로퍼티, 특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512바이트 중에 사용하는 게 446바이트입니다. 446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넘버링은 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DV 밑에 HDA다 그러면 파티션들은 각각 DV 밑에 HDA1, HDA2, HDA3, HDA4 이렇게 넘버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트 할 때, 나중에 마운트라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마운트 할 때 이 파티션 개념으로 마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의 파티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그 파티션 하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파티션을 포맷하게 되면 그 파일 시스템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추는 겁니다. 저장하는 그 영역에 대한 틀을 갖추게 되는데, 그 파일 시스템은 맨 앞에 부트 블럭이 있고, 이건 부트 스트래핑을 위한 거죠. 처음에 그 컴퓨터를 켰을 때 키면 그 디스크에 이제 접근해서 부트 정보를 읽게 되는데, 어떻게 읽게 되냐면 MBR을 처음에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액티브 파티션, 즉 부트 파티션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파티션으로 갑니다. 보통 맨 앞에 있는 건데, 그 파티션으로 가면 그 파티션의 맨 앞에 부트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트 블럭의 내용을 읽어서 어떻게 컴퓨터가 부트 스트래핑을 할 건지, 그 코드 내역들을 이 부트 블럭으로부터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부팅하는 절차를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커널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부트 블럭의 이제 이 기능들을 수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슈퍼 블럭입니다. 이 슈퍼 블럭은 이 디스크에 있는 그 아이노드 리스트하고 디렉토리 블럭스 앤 데이터 블럭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하드디스크 영역이 어디인지,
그런 그 슈퍼 유저, 슈퍼가 가질 수 있는 읽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슈퍼 블럭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할 때 이 하나의 파일 시스템, 하나의 파티션에 설치된 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할 때 이 슈퍼 블럭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장된 게 아이노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노드는 그 파일 하나당 아이노드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내용은 이 디렉토리 블럭하고 데이터 블럭에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 내용이 산재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어드레싱 해가지고 파일 내용 그리고 파일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모아서 아이노드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노드는 어떻게 보면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노드 리스트가 이렇게 되고 아이노드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이노드들이 그 아이노드들은 어떤 파일을 대표하게 되는데 그 파일의 내용이라든지 그 파일의 성격이라든지 파일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아이노드에 저장이 되고 그 여기에는 특별히 파일 콘텐츠에 대한 파일의 내용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가 보면 디렉토리 블럭과 데이터 블럭이 있는 위치에 이제 링크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일의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드레싱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이노드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디스크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F 디스크를 했을 때 포맷 디스크 F 디스크 명령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해서 파티션을 나누고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MBR에 해당 정보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MBR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리딩을 하려면 읽어보려면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 처음에는 코드 에어리어가 있고 여기서 보면 그 어드레스인데 하나는 헥사 값으로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OCT는 옥탈 8진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DEC는 10진수로 그 어드레스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드 에어리어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옵셔널 디스크 시그너처 표시 디스크 표시라는 뜻에서 표식이라는 뜻에서 시그너처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항상 0으로 할당되어 있는 어떤 값 그리고 테이블 오브 프라이머리 파티션스 그러니까 그 MBR에는 프라이머리 파티션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프라이머리 파티션에 대해서 16바이트의 16바이트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4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R이 이와 같이 16바이트짜리 4개 그럼 64바이트입니다. 64바이트 그래서 64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개 이상의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4개 이상의 파티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익스텐디드 파티션을 쓰게 되는데 이 4개의 파티션 중에 하나를 익스텐디드 파티션으로 만들면 거기에 또 4개의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익스텐디드 파티션에 의해서 또 4개의 파티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개가 프라이머리 파티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익스텐디드 파티션으로 쓰게 되면 4개를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4개 중에 하나를 또 다른 4개를 위한 어드레싱을 위한 어떤 파티션으로 익스텐디드 파티션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하면 7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하나를 더 또 익스텐디드로 사용하면 뭐 수학적인 계산은 그렇게 해서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MBR 시그너처는 이제 MBR인 거를 나타내는 표시다 라는 거고 510번째 바이트하고 511번째 바이트에 55 헥사로 55 헥사 값으로 또 AA 55AA 읽을 때는 AAO가 됩니다. AAO가 되는데 요게 요 옵셋에 요 위치에 이렇게 써 있으면 요 전체를 그 MBR로 보겠다 라는 그 MBR 표식 해서 MBR 시그너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46바이트하고 64바이트 정보 그 다음에 2바이트 해서 512바이트
512바이트 정보를 그 MBR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오브 프라이머리 파티션스의 64바이트의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은데 그 16바이트 하나의 16바이트 파티션 레코드의 그 레이아웃입니다.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런 16바이트 정보가, 요 하나의 16바이트 정보가 파티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64바이트라는 게 이런 데이터가 4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는 스테이터스가 나오는데 0x80이 있으면 부터블이다. 이게 그 부팅이 가능한 부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0x00이 써 있으면 이제 넌 부터블이다. 이건 부터블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 나머지 그 값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HS 어드레스가 있는데, C는 실린더, H는 헤더, 헤드, 그리고 S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그 원반 형식으로 된 실린더가 여러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위치한 헤드 버너라든지 그 하나의 그 원반에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섹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티션의 어드레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드레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바이트를 이제 사용하는 게 보이고요. 첫 번째는 헤드 정보, 그리고 두 번째 바이트에는 그 비트 5에서 0까지, 0에서 5까지는 섹터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린더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실린더의 8, 9번째 비트는 이 비트에서 6번째, 7번째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바이트에서는 0부터 7까지의 비트가 실린더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CHS 어드레싱을 사용한다. 결국은 파티션 테이블에 있는 이 CHS 어드레스는 디스크, 실제 물리적인 디스크에 실린더하고 헤드하고 섹터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어드레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CHS 어드레스의 라스트 블럭에, 파티션에 있는 라스트 블럭에 CHS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이 세 바이트는. 그래서 헤드하고 섹터하고 실린더를 아까 구성과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거기까지다 라는 이제 경계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라스트 블럭의 주소를, CHS 정보를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스트 섹터의 이제 LBA, 파티션에 있는 퍼스트 섹터의 LBA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리틀 엔디안 포맷으로 되어 있는, 빅 엔디안하고 리틀 엔디안이 있는데, 리틀 엔디안 포맷으로 그 파티션에 있는 블럭의 수를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구조하고 그 구조상에서 중요한 정보인 하나의 파티션, 이 4개의 파티션 중에서 하나의 파티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